공정거래법 관련해 가지고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정거래법은 크게 독점을 규제하는 법이고 또 하나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법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이 사업자가 혼자 독점적 사업자가 되든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합쳐져서 독점적 사업자로 기능을 하든 그 독점력은 시장에 폐해를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폐해를 미치거나 독점력이 형성되는 걸 미리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공정거래법을 만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단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출연을 했는데, 그 시장 지배적 지위 사업자가 자기가 가진 힘을 남용해가지고 다른 사업자들을 제재하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걸 규제해야겠다라는 생각 하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정한 기업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형태로 경제적으로 하나로 기능을 할 때 이걸 가만히 내뒀다가는 시장에 독점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그러면 이 기업 결합을 심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독점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서 기업 결합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집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계열사들이 하나의 경제력 단위로 묶이면서 그 경제력 단위가 힘을 발휘해서 어떤 시장의 폐해를 초래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 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경쟁 조건들을 서로 말을 맞추거나 행동을 통일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인 힘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부당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이 공정거래법을 금지하는 행위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이제 공정거래가 뭔지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정거래법 그 위반 유형별 사건 처리 구성비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불공정 거래 행위가 34.78%예요. 2021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공동행위가 33%로 가장 그 다음으로 많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하고 부당 공동행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 불공정 거래 행위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걸 어떻게 규제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맨날 하는 게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사건 처리 빈도수가 높은 겁니다. 다음으로 공동행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여러 규제기관들에서 공동행위는 금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그 견제들이 들어오고, 또 그 규제기관이 많이 검찰, 그 다음에 여러 조달청, 그 다음에 공정위, 기타 여러 군데에서 감시의 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행위도 사건 처리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항상 이런 이슈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은, 하나는 경쟁 제한성이고요. 또 하나는 공정거래 저해성입니다. 이 공정거래 저해성은 다시 경쟁 제한성과 불공정성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경쟁 제한성보다 공정거래 제한성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경쟁 제한성이 뭔지는 제가 다시 의미를 설명드릴 텐데, 불공정성 의미를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가 경쟁을 하거나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쟁 사업자하고 경쟁을 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제품을 많이 팔고 하려고 그러면 제가 가진 품질, 제가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나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수단을 뭐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래 상대방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사원들한테 강제로 판매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약간 수단의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불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내용의 불공정성입니다. 나랑 상대방이 거래 내용을 정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그 사적 자치 원칙 하에서 거래 당사자가 서로 간에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을에 비해서 갑이 너무 유리한 것 같다라는 그 내용 자체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관련 법령에서 이런 내용 자체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법원의 민사법적 절차에서 내용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불공정성을 근거로 해서 공정위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특별법들 중에 특정한 업역을 규정하는, 특정한 거래 유형을 규정하는 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의 불공정성을 또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정성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경쟁 제한성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경쟁 제한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이 출현을 해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를 초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집중되는 독점력이 초래를 해서 시장의 폐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장 쉬운 폐해는 경쟁을 제거하는 겁니다. 경쟁을 제거해서 경쟁자들이 시장에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유효한 경쟁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제가 시장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 제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문제되는 건 시지남용,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에 일부, 그 다음에 재판가 유지행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공정 거래행위는 경쟁 제한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거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 제한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래를 거절한다든지 차별적으로 취급을 한다든지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킨다든지 아주 내가 시장 지배력이 있는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을 끼워서 팔면서 시장 지배력이 없는 제품의 판매량을 늘린다든지, 또는 거래 상대방이 자유롭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구속시키는 조건으로 거래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문제되는 불공정한 거래 유형이고,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서 고객을 유인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이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갑질을 말합니다. 갑질. 그걸 이제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갑질을 하는 경우를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제한성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시장 가격이 올라가든지 또는 시장 전체의 생산량이 축소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경쟁 제한적인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쟁 사업자 배제 효과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려면 시장 점유율에서 1%인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어떤 정책을 펴기는 어려워요. 그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자가 어느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관련 시장을 획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의 행위가 이렇게 미미한 사업자의 행위는 경쟁 제한 효과를 아예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정한 사업자의 행위는 또 배제하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안전지대, 세이프티 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따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설령 경쟁 제한 효과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치를 비교해서 이 행위를 규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효율성 증대 효과라는 개념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효율성 증대 효과에 따른 형량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쟁 제한 효과가 좀 있지만 기술 진보나 비용 절감 같은 효율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사업자를 보호하는 게 이런 개념인 겁니다. 특허 사업자를 보호하면 경쟁 제한 효과는 초래되죠. 하지만 특허 사업자를 보호해야지만이 기술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진보나 비용 절감 같은 효율성이 존재하는지도 고려를 하게 되고 덜 경쟁 제한적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고 효율성 제고에 따른 이익과 경쟁 제한 폐해를 둘을 비교해서 당해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